좀 양해를 드리면은 아직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왜냐면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료는 되게 이제 많이 축적이 돼 있고, 옛날에 또 무병장수 식이습관 5가지, 생활습관 5가지 책 써가지고 제가 3년 전에 그 책 나 자신을 위해 썼다고 그랬죠. 써가지고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내가 이제 당뇨도 극복하고, 그 다음에 피곤사항은 이제 20가지 항목, 전 항목 만점 받으니까요. 만점 받고 4개월마다 한 번씩 지금도 피검사하고 있고, 아침에 눈 딱 하면 필요한 게 전혀 없고, 저녁 12시 반에 들어놓을 때까지 한 번도 좋은 적 없고, 피곤한 적 없고, 힘든 적 없다. 뭐 이제 그렇게 아픈 데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제품은 이제 그 비타민 제품으로 팔기에는 사실 이제 너무 억울한 제품이고, 그렇다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을 어떻게 할까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참 이게 건강하게 오래하게, 이 개자가 2개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데,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하니까 이상해서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영양소 해가지고 알파, 베타, 프로틴. 그런데 책 제목은 그냥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할까 그랬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ABC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ABC, 이런 3가지 방법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뭐 여기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 제품은 이런 거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특히 레스베라트롤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NMM 되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누가 이제 개발했냐? 첫 번째, 누가 개발했냐? 개발자가 누가 개발했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누가 만들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신현종 박사님 이분이 만드신 거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이분이 이제 뭐 엄청난 그 약을 개발하시는 그런 이제 전문가였고, 외국 회사에서 뭐 연구원도 하시고 박사도 하시고 그런 엄청난 분인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이거를 개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토탈 스위스나 PM하고는 절대 비교하지 마라. 생기긴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 다른 제품이라고 이제 말씀을 남기고 유언처럼 남기고 돌아가셨죠. PM이나 토탈 스위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니까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왜 개발했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정상 수명이 한 120살 정도. 여기서 120살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자연의 룰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계획이 한 128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5인데 이제 딱 2배 사는 거로. 그래서 이제 절반 살았다. 지금까지도 저도 이제 어제 우리 대표 사업자님처럼 참 저도 진짜 엄청난 부잣집 1560억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형이 이런 빌딩 날려먹으면서 내 전재산 다 날리고 1800만 원 가지고 길거리 나앉았거든요. 그게 1997년 10월 28일인가? 왜냐면 그때가 의정부 지법에서 그 빌딩이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경매로 넘어갈 때 저도 거기 이제 그게 막 한 100억 넘어가는 빌딩인데, 그때가 IMF 보기 바로 전이잖아요. 98년. 그러니까 그게 한 50억에만 경매 넘어갔어도 저도 거기다 이제 다 근저당 설정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저도 상당히 건졌을 텐데, 그게 뭐 42억인가로 낙찰되면서 제가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이제 한 푼도 못 받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정상 수명은 이제 뭐 성경이나 이런 데서 한 120살 정도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0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다 몸 관리 잘못하신 거예요. 몸 관리 잘못하신 건데, 근데 조만간 이제 150 된다. 조만간. 오늘 이제 우리 제품의 이론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제 오토파지를 개발하신 일본의 노벨상 타신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노벨상 타실 데이비드 싱클레어 하버드 의대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진짜 이제 조만간 노벨상 탈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그분도 자기가 실천해서 자기의 이론을 자기 몸으로 증명하시는, 자기가 우리 제품 같은 거 이렇게 먹었더니 지금 막 매년 막
막 몇 년씩 젊어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40대 찍은 사진하고 55세 때 찍은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55대 사진이 한 10살 어려 보이고 그 피 검사로 한 거로 하게 되면은 한 30살 젊어. 자기의 몸을 임상을 해서 지도 안 먹으면서 남 먹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증명하신 분이 이제 그 노화의 종말 쓰신 분인데요. 우리 이론이 이제 우리 제품이 그거하고 100% 똑같이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제 식약처에서 우리 거는 비타민 보충용 식품으로밖에 허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제품으로 분류가 됐는데 엄청 억울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원래 조만간 이제 여러분이 지금이 24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여기서 한 10년 전에는 절대 죽지 마. 그러니까 2033년 정도 되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먹는 이 제품 있죠? 이런 게 이제 좀 압축되고 응축돼서 아주 간단한 건강식품이나 제약으로 2033년도에 나올 예정인데 그거 드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명이 한 20살에서 30살은 무조건 연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노화 돼가지고 거꾸로 젊어져가지고 굉장히 젊게 할 수 있는 그건 이제 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자기 몸으로도 실험하고 그 같이 연구하는 박사들이 전부 젊어졌고 그 다음에 쥐실험을 해도 똑같고 쥐실험을 해도 똑같은 일란성 쌍생 쥐한테 했더니 이제 영노화가 돼가지고 그냥 한 놈은 그냥 막 늙어서 죽는데 하나는 그냥 막 쌩쌩하게 젊어지고 이제 그런 거를 했죠. 그래서 한 120살이 이제 정상 수명인데요.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이제 한 83세 정도 되는데 이 건강 수명이 중요해요. 건강 수명. 그러니까 뭐냐면 질병이나 이런 거에 고통받지 않고 그냥 한 98세 이렇게 90세 사시다가 어떻게 반대로 다 끄고 여기만 살려두고 참 어떻게 여기를 꺼야 되는데 여기만 살리고 나머지를 다 끄고 아주 훌륭해. 이것저것 막 꺼봐요. 됐어. 나머지는 다 켜야 돼. 나머지는 다 켜야지. 에어컨 좀 켜달라고 하세요. 어제 추워가지고. 요 직원님에게 에어컨 좀 켜주세요. 덥습니다. 됐습니다. 네, 했죠? 그런데 이제 이 건강 수명이 이제 한 10살 정도 어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죽을 때 병치레를 이제 오래 하고 죽는 거죠. 저도 이번에 이제 아버님 보내드렸는데, 참 그게 비참해요. 우리 여기 있어서 그렇지 요양원 가면 다 죽는 사람들만 누워있잖아. 진짜 아버지도 잠시 요양원 갔다가 이제 다시 또 중환자실로 이렇게 오시고 했는데, 아버지가 돈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이제 최고급으로 모셔도 요양원이지 거기가. 근데 가보면 참, 빨리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진짜. 죽을 때는 그냥, 떠날 때는 말 없이 그냥 빨리 죽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안 죽으면 누가 지옥이냐면 본인이 지옥이에요. 그 육신에 갇혀가지고 정신은 있는데 육신이 막 똥 좀 받아내고 막 숨쉬기 어렵고 막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러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 보낼 때 나중에는 막 울면서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발 아버지 좀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할 것 같죠? 해봐요. 집에 와서 왔는데 아버지의 그 고통받는 모습이 눈에 선해. 잠이 안 와, 잠이. 막 우울증 오고, 막 눈물이 막 뻥뻥 나고, 아버지가 그 고통받는데 옆에 있지도 못해. 중환자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고. 한 사람밖에 또. 그러니까 아버지 보기도 어려운데, 아버지가 고통받는 그 몸뚱이 안에 계시면서 막 고통받는 거 생각하면 진짜 잠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기간이 점점점 요양원 가면 가득 차 있고 우리 노인네들 지금 너무 많고 그게 지금 요양원만 잘 되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현정 박사님도 그런 거죠. 그래서 노화는 질병이기 때문에 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한 128 정도 살다가, 이제 살만큼, 제 계획이 128이니까 어느 정도 살다가 애들한테 유산도 미리미리 줘야 돼. 요번에 아버지 유산 받아보니까 10년 전에 줘야 돼, 10년 전에. 그러니까 증여세는 10년까지만 추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12년 전에 한 1억 정도 현금으로 주셨는데,
그 12년 전에 줘가지고 증여세가 없는 거예요. 9년 전에 줬으면은 증여세를 1억이면은 10%를 내야 되거든요. 이제 뭐 5억까지는 20%, 5억 넘어가면 30% 이렇게 무조건 내야 돼요. 10년간 무조건 추적돼. 근데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그 국세청에서 제 자료를 뽑을 때 10년 전, 뭐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이후 거 다 뽑아오라고 그래요. 전은행 거 싹 뽑아오라고 그러거든. 그럼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살다가 자식들한테 미리미리 이렇게 줘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자식한테 줬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부터 10년은 버티고 살아야 돼. 왜? 10년 전에 죽어버리면 증여세 자식이 내니까. 어떻게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하신 신현종 박사님 말에 의하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뭘로 개발했냐면 이런 이제 그 46가지 천연식물 유래 식물 영양소, 파이토 뉴트리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로만 만들었죠. 참 위대한 거예요. 우리 거는 합성 비타민이 없어요. 우리 거는 100% 천연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얘기할 거 없고 거기는 다 합성이 들었죠. 전부 합성이. 뭐 먹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그 정도 합성인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마디로 뭐냐? 그러니까 우리 거는 뭐 비타민 미네랄이라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한마디로 장수 유전자와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영양소다. 이렇게 이게 답일 것 같아요. 다른 말 하면 근데 조금 건강 상식이 있는 사람은 요거 이제 알아들어요 이게. 근데 못 알아들으면 이제 땡큐지. 왜냐면 못 알아들으면 내가 조금 설명할 기회가 있잖아. 장수유전자가 이렇고 오토파지가 이런 건데 이 두 개가 이렇게 작용해서 어떻게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는지를 좀 설명하면 우리 거에 대한 건데 우리 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종합 비타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값어치가 없고 장수 유전자와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영양소다. 그래가지고 장수 유전자와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싱클레어 박사가 자기가 먹는 거를 그 오픈했어요. 싱클레어 박사가. 나는 이런 거 먹는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끈 거입니다. 나는 이런 거 먹는다 해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오픈했어. 야, 그러니까 이제 제약회사나 그 만드는 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난리 난 거지.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싱클레어 박사가 먹는 것 중에 천연 성분은 우리 거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싱클레어 박사가 먹는 것 중에 천연 성분이 아닌 게 하나가 있거든요. 아닌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아스피린 드시고요. 아스피린이 이제 드시고 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여러분 이제 그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가 당뇨약이에요. 메트포르민이라고. 지금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절대 당뇨약을 끊으시면 안 돼요. 미국에서는 그 당뇨약을 먹으려고 의사한테 막 돈 주고 처방받고 그래요. 메트포르민이라고. 근데 인류가 개발한 그 중에서 가장 싸고 하루에 60원밖에 안 돼. 당뇨약이 하루 먹을 때 60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21세기 불로장생의 약이야. 그게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에다가 21세기 불로장생의 약이라고 치면 걔가 나와. 21세기 메트포르민. 얘가 원료 이름인데 얘가 바로 당뇨약이야. 모든 당뇨약은 메트포르민으로 만드는 건데 제가 이제 당뇨 걸려가지고 이거 되게 연구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당뇨약이 21세기 불로장생의 약이라는 걸 제가 알아가지고 이거 엄청 좋은 거구나. 그래서 약 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되겠구나. 미국의 의사들은 지가 처방해가지고 지가 먹어. 임상이 다 끝났어. 얘는 뭐 당뇨에도 좋지만 이 장수 유전자 활성화하는데도 얘가 완전히 얘가 왔다고.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에도 왔다고. 항암에도 얘 왔다야. 근데 얘가 가격이 엄청 싸. 그냥 뭐 60원밖에 안 돼. 하루가 막. 근데 싱클레어 박사가 나와서 자기 메트포르민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게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거는 한마디로 장수유전자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영양소다. 누가 물으면은 그게 뭐냐? 알파, 베타, 그냥 프로틴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세 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장수유전자와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영양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종합 비타민이다 뭐 있다 우리 얘기하면 그냥 가격이 뚝뚝 떨어져. 그러면 또 물어봐. 천연 비타민이냐 합성 비타민이냐 알지도 못하면서 또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막 우리 질이 너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있다가 이제 싱클레어 박사가 먹는 아까 메트포르민의 아스피린을 제외한 나머지 영양소가 우리 거에 다 들어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어디서 만들었냐면 한미양행이라는 데서 만들었습니다. 한미양행. 그래서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미양행은 한미약품 계열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양행에서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알파는 여기 40년까지 천연식물 유래 식물 영양소, 장수유전자 활성,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장수유전자를 활성화하고 이 장수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 여기 항산화 작용을 다른 영양소들도 항산화 작용을 하지만 이 장수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은 제가 엄청난 그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세포 노화 방지하고 필수 종합 비타민이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흡수력이 최적화되어 있는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수유전자와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아주 종합 영양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베타는 이제 에너지 활성화하고 면역력 높여주는 물질이 집중적으로 들어있는데 특히 이제 비타민 B군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이제 오줌이 노랗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얘 때문에 그렇고 먹으면 이제 힘이 나는 건데 얘하고 얘는 이제 단짝이고 이렇게 짝이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틴 있죠. 필수 아미노산. 그래서 요게 요 세 개가 합쳐가지고 아까 말하는 장수유전자와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종합 영양소가 우리 세 개인데, 뭐 이제 요 두 개는 완전히 필수가 되겠고요. 요것도 이제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그 장수유전자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영양소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조선시대 때 왕이 이제 어제 2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평균 수명이 47세고 환갑 넘긴 사람이 5명밖에 안 돼요. 제가 앞에 제가 썼던 책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지금 무병장수 식이습관, 생활습관. 근데 이 영조대왕이 이제 83세까지 사셨거든요. 근데 영조대왕이 좀 이따 이제 왜 아까 말한 그 오래 사는 비법이 뭐냐면 장수유전자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게 바로 이제 무병장수의 그 기본 개념인데 그거를 이제 실천하신 분이 이제 영조대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모든 왕들은 하루에 5끼의 식사를 하셨는데 영조대왕은 3끼밖에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왕들은 막 기름진 거 이런 거 막 되게 많이 드셨는데 영조대왕은 완전히 막 거의 막 고추장 비빔밥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요즘처럼 말하면 새싹 비빔밥 같은 거 되게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그 새싹 비빔밥 안에 들어있는 그 영양소가 바로 우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거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그 영조대왕이 먹었던 뭐 새싹 넣고 뭐 넣고 고추장 넣고 비벼서 그 다음에 백미보다는 이제 황미나 현미에다가 비벼서 드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 알파 베타 감마하고 100% 이제 똑같게 식사하신 거고 그다음에 영조대왕은 완전 소식가예요. 소식가. 아주 조금밖에 안 드시고 간식 절대 안 드신 분이었고 그 다음에 운동을 되게 많이 하시고 운동이 뭐냐면 이렇게 자맹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나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엄청 많이 하신 분이고 영조대왕이 이제 막 애지중지한 것 중에 하나가 고추장. 순창 고추장 가면 영조대왕 막 되게 막 영조대왕 우리 고추장 먹었다 그러는데 순창 고추장 안 먹고 영조대왕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새싹 비빔밥, 고추장 비빔밥을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고추장들이 이렇게 쭉 갖다 놓으면 이제 영조대왕이 이렇게 찍어 드셔보시고서 얘가 제일 맛있다 그러고 이 고추장을 앞으로 내가 먹을 때는 이 고추장 가져와라 그랬는데 그 고추장 만든 사람이 영조대왕을 겁나 싫어하는
지금으로 하면 장관이었어. 그래가지고, 아유, 저 새끼를 죽여야 되는데, 저 새끼가 만든 고추장은 이렇게 맛있으니 죽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살려둬라, 고추장이라도 얻어먹게. 그 정도로, 그 고추장을 좋아하신 분이 이제 영조대왕이셨거든요. 그리고 현재 살아계신 105세. 김용석 교수. 아시죠?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105세예요, 105세. 제자들이 다 죽었어, 씨. 제자들이 80 몇 살인데 다 죽었어. 아들이 뭐 80 몇이죠, 지금? 80 몇이고. 엄청 건강해. 105세인데. 지금도 뭐 강의하시고, 뭐, 일주일에 2번인가 수영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분의 아침 식사가 공개됐거든요. 아침 식사? 이 아침 식사 나오는 게 우리 알파, 베타, 프로틴, 감마. 똑같습니다. 100%. 예. 알파, 베타, 프로틴. 예? 그거 드시는 거하고 식단이 100% 똑같습니다. 먹는 시간이 정확히 똑같고, 먹는 양도 똑같고, 아침 7시에 드시고, 2시간 드시고, 조금밖에 안 드시고. 진짜, 105세인데 아주 건강하시고, 이빨도 다 붙어 있고, 말도 또릿또릿하고, 피부도 좋고, 지금도 수영하고, 호텔 갔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256살 산 사람 있죠. 리청훈이라고. 이 사람하고 김용석 교수하고 영조대왕하고 식사가 똑같아. 우리 알파, 베타, 프로틴. 똑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완전히 소식가. 삐쩍 말랐죠? 네, 삐쩍 마르고 완전 소식가. 그리고 야채. 우리께 거의 야채 유래잖아요. 야채 위주로 먹고 고기류 별로 이제 안 드시고, 그리고 굉장히 소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싱클레어 박사가 무병장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따뜻한 물을 하루 종일 계속 드시는 거예요. 근데 리청훈이가 했던 게 바로, 구기자차를 하루 종일 따뜻한 상태로 이제 먹게 되는 건데, 우리 거도 먹을 때도 그렇게 따뜻한 물을 많이 먹으면 좋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체온 건강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체온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따뜻한 물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체온이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 5배 좋아진다, 이런 말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운동을 하거나 식습관에 의해서 체온을 올려야 되는 건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따뜻한 게 보통 한 40도쯤 되거든요. 40도 물을 탁 드시게 되면은 물 분자가 1나노거든요. 1나노. 그러니까 10억 분의 1이거든요. 물이. 물은 이렇게 딱 마시면요. 30초 안에 흡수돼가지고 발가락 끝까지 가는데 30초예요. 그러니까 40도의 따뜻한 물을 딱 마시게 되면 30초 안에 그 따뜻한 열기가 온몸으로 다 퍼져요. 이렇게. 그럼 40도를 먹었기 때문에 체온이 지금 이렇게 에어컨 이런 거 있으면 한 36.5도인데 36도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40도 정도의 물을 딱 마시게 되면 순식간에 몸의 온도가 한 37도 정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럼 37도에서는 첫째, 암이 못 살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 거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원리로 이제 개발이 됐냐면, 장수 유전자하고 이제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건데요. 첫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탄수화물. 그러니까 요 장수 유전자하고 오토파지하고 제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 얘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무조건 조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봤던 세 사람들이 전부 소식가였죠. 탄수화물이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싱클레어 박사가 얘기하면 절대로 빵을 먹지 않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는 자기 인생에서 빵을 졸업시켰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달한 탄산음료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게 다 포도당, 과당 이런 거잖아요. 달달한 게. 그리고 싱클레어 박사가 그냥 바로 얘기합니다. 설탕은 죽음이다. 바로 얘기해버리죠.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에서 단맛을 뺐다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죽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하여튼 당도 높은 과일은 쥐약보다 독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과일? 당도 높은 과일.
꿀수박 먹으면 안 돼. 물수박 달라고 그래야 돼. 가가지고. 꿀참외 안 돼. 멍참외 달라고 그래야 돼. 맛없는 거. 달달한 바나나 안 돼. 퍼런 때만 하나 먹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은 물어보지 마시고. 강의 끝난다. 나중에. 네. 그래서 싱클레어 박사가 그냥 깨놓고 얘기합니다. 설탕은 죽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장수하려면 달달한 걸 피해야 돼요. 무조건. 달달한 거에서 먹다가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 제가 3년 전부터 하여튼 제가 당뇨 걸린 게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저녁 때 무조건 과일을 15,000원치씩 먹었어요. 또 와이프가 그래. 개새끼 그냥 과일 볼래야 뭐야 이게 막이래 그럼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야 기주야 내가 한 달에 1,500만 원씩 버는데 하루에 있냐나 내가 10,000원도 못 처먹냐 그래? 내가 술 담배도 안 하고 어디 가서 돈 하나도 안 쓰는데 아이 기주야 좀 내비둬. 그러면 참외 막 10,000원치 사면 혼자 저녁에 다 까쳐먹어. 달달하니까. 그 다음에 포도 막 10,000원치 다 먹어버려. 귤도 뭐 한 박스 사면 3일이면 다 먹어버려. 알고 보니까 막 나는 그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과일이 뭐 비타민 미네랄 많아가지고 좋다 이러는데 비타민 미네랄은 젖도 조금 들어있고 막 대부분 다 과당인 거야. 그게 근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도 공부해보세요. 포도당은 몸 안에서 쓰임새가 있어요.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가지고 그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가 되거든요. 근데 과당은 어때요? 과당 아무리 찾아보세요. 과당이 우리 몸 안에서 하는 역할이 없어요. 과당은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가거든요. 걔는 포도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당은 뭐냐면 과일 안에 많이 들어있는 당이란 말이에요. 과당이. 그럼 과당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과당은 몸 안에서 하는 역할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과당이 몸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 과당은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간에 들러붙어 있다가 이 사람이 굶었을 때 그 지방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보내주거든요. 그거를 신생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일 많이 드시죠? 네. 무조건 지방간이야. 과일 많이 먹으면 무조건 지방간이라고. 그러니까 과일을 절대 아니야 이러면 과일하는 사람이 나 눈깔 빼서 죽인다고 그러는데 과일을 절대 먹는 게 아니라 달달한 과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당도 높은 과일 무조건 버려야 되고 과일 가게에 가지고 맛없는 거 주세요. 그럼 저는 과일 가게에 가면 그 아저씨가 알아. 아이고 이게 제일 맛없어요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나 그거 주세요. 예. 아 이게 사과인데요. 저도 맛없어요. 그거 내 거야. 이거 꿀사과. 야 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구 죽이려고 그래? 안 돼. 예. 그래서 뭐 나쁜 거 한번 얘기해 보면 이제 이런 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먹지 말자고 이렇게 던킨 도너스. 네. 밀가루를 기름에 튀겨가지고 거기다 설탕을 입혔죠. 호떡. 밀가루인데 기름에 튀긴 다음에 안에 설탕이 들었죠. 내가 호떡 엄청 좋아했거든요. 맞아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내가 호떡 먹으려고 다 했거든요. 우리나라 제일 맛있는 호떡, 도봉산 입구에 있는 그 집 호떡이 우리나라 제일 맛있는 호떡이에요. 내가 다 알아. 근데 그거 먹으면 이제 당뇨 걸리고 죽는 거야. 절대 안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차가우면서 달면서 기름 많은 거, 아이스크림.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만든 악마의 음료. 예. 그래서 뭐 베스트 31 이런 거 있잖아. 아주 강의 끝나면 내가 맨날 그거 먹었거든. 아유 진짜 그 지옥이야 지옥. 찬 걸 먹게 되면 혈관이 숙소가 되면서 적혈구들이 엉겨 붙으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져. 찬물 먹어봐. 시원한데 벌써 피가 엉겨 붙어. 그 따뜻한 물을 먹으면 피가 풀어져.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그래서 따뜻한 물을 먹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고 찬물 먹으면 빨리 죽고. 모택동에 있을 때 학교에서 찬물 먹이면 모택동이 사용시켰어. 모택동에 있을 때는. 모택동에 있을 때 모든 학교에는 반드시 온수기가 있었어. 애들한테 찬물 먹이면 모택동이 사용시켰어.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그 맥주나 이런 거에 얼음 넣어서 먹고 아이스 커피 외국 방송 봐봐. 외국 방송 애들이 아이스 커피 먹어? 절대 안 먹어. 얼음 넣어가지고 커피 마시는 민족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우리밖에. 근데 일본 애들이 처먹는 거에 2배를 우리가 처먹어. 건강이 얼마나 나빠. 응? 그 커피에 그냥 발암물질 가득 있는데 거기다가 얼음 넣어가지고 카페인도 가득 있잖아.
그거 먹게 되면 그냥 뭐 거의 죽음의 코스를 가는 거야. 먹는 순간 시원한데 혈관이 축적이 되면서 피가 다 엉겨붙어가 피가 떡게 생겨가지고 큰일 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에다가 또 시럽 넣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과당 시럽이야, 시럽. 가면 시럽 있죠. 그게 옥수수 같은 거 가수분해가지고 만든 과당이거든. 그거 먹으면 설탕에 100배 나빠. 진짜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거 덜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덜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AMPK라고 하는 에너지 감시 센서가 있어. AMPK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제가 책에 나중에 좀 쓰고 AMPK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거 팔려면 AMPK 정도는 AMPK가 뭐냐면 에너지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걸 감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덜 먹어.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조금밖에 안 해. 그럼 얘가 어이씨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mTOR라고 하는 생존 모드 담당인 그 단백질을 자극을 해. 얘가 그러면 이게 mTOR가 이렇게 mTOR가 수치가 적어져. mTOR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이렇게 인슐린 전달 체계, AMPK, 그다음에 mTOR 이제 이렇게. 그 mTOR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얘가 바로 이제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이렇게. 그러니까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먹어야 돼. 특히 뭐를 조금 먹어야 돼? 탄수화물을 조금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말 있잖아요. 저탄고지라고 들어봤죠, 그렇죠? 네, 저탄고지. 얘가 맞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저탄, 고지. 지방을 많이 먹는. 탄수화물은 낮게, 그 다음에 지방은 조금, 여기 단백질이 없죠, 여기 단백질이. 그렇죠? 왜냐면 이 체계에서 지방은 관여하지 않거든. 지방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뭐 장수전자가 비활성화가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야. 이 지방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80% 관련 있는 게 포도당이고 20% 관련 있는 게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 mTOR가 이제 이렇게 억제가 되면은 이 시트루인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서 얘가 이제 모든 질병도 다 이렇게 퇴치를 시켜주고 면역력도 좋게 하고 항산화 성능도 좋게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mTOR가 이렇게 억제가 되면 이제 오토파지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루트를 잘 보시게 되면은 건강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탄수화물을 조금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빵집 지나가야 되고 과일집 지나가야 되고. 근데 다 맛없는 걸 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과일은 맛있고, 야채는 맛없고. 그 야채는 맛없으니까 잘 안 먹잖아. 과일은 잘 먹는데. 빵은 맛있잖아. 근데 현미는 맛없고. 그쵸? 예. 그러니까 그냥, 맛없는 거를 추구를 해야 돼요. 제가 제 인생에서 어제 그랬잖아요. 그 퇴계 이영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형식을 바꾸면 내용이 채워진다. 내 삶의 형식을 달달한 걸 추구하던 것에서 달달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대로 바뀌는데 3년 걸리는데 체중이 77kg에서 61kg로 빠진 거예요, 그게. 달달한 걸 처먹어가지고 살이 쪘었는데 달달한 걸 끊으니까 입맛이 없죠. 그러니까 덜 먹게 돼. 이거 먹다가도 맛이 없으니까 숟갈 놓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장수유전자가 활성화가 되고 오토파지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건강이 이제 겁나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소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식사를 제일 잘하는 거는 뭐냐, 이제 보면 여기 활성화, 여기 장수유전자를 활성화하고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여기 7가지 아주 활성화 요인이 있죠. 이게 진짜, 이게 우리 제품만 먹지 말고 이것도 같이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규칙적인 소식이죠. 그래가지고, 무병장수하는 최고의 식사법은 성철 스님이 얘기하신 건데 최고의 식사법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먹는 둥 마는 둥. 그럼 욕 먹잖아. 누가 차려줬어.
내 깨작깨작 먹다가 젓갈나. 씨발, 고생해가지고 차려줬는데 먹지도 않고 막 이런다. 내 처음에 와이프한테 얼마나 오해를 받았는지 몰라. 당뇨 걸려가지고 막 77kg 나가고, 당화혈에서 8.1 나오고, 식후혈당 350이 나오고, 공복혈당 227 나와가지고 의사가 뭐 곧 죽을 수도 있다 이러는데, 그래서 와이프 보러 이제 친구잖아요. 1살 때부터. 그래가지고, 야, 이명수, 나 이제 식이요법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대. 그랬더니, 뭐, 그리고 식이요법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러. 그래가지고. 단맛을 다 빼. 단맛을. 그러니까 뭐, 꿀 넣고, 뭐, 조미료 넣고, 설탕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빼.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이제 식이요법이라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내오잖아요. 그죠? 음식을 내오잖아요. 족도 맛이 없어. 아이고, 단맛에 길들여져 있었으니까, 내가. 냉면 먹을 때도 막 설탕 쳐서 먹어야 되게 맛있거든. 그 저기 명동냉면 가면은, 명동에 냉면 가면은 나는 옆에 설탕이 있거든. 설탕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근데 거기서 설탕을 다 빼버리니까 냉면도 젖도 맛이 없지. 뭐 된장찌개도 젖도 맛이 없지. 그러니까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잖아. 그러니까 숟갈 넣으니까 막 개새끼 내가 진짜 어떻게 해서 차려줬는데 이렇게 먹는 둥 마는 둥 한다 그러는데 아우 기집애 내가 맛이 땡기질 하나 못 먹겠어 내가. 그렇게 먹는 둥 마는 둥 몇 개월 했더니 체중이 77kg에서 59kg. 못 처먹으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절대로 어제도 가서 먹죠. 절대 양을 다 먹지 않고 항상 3분의 1만 먹고 양해를 구해. 제가 사실은 투병 중이라 시한부 인생으로 투병 중이라고 그래. 내가 무조건 어디 가면은. 근데 뭐 시한부처럼 안 생겼는데 아니 의사가 올해는 못 썼는데 잘 살아야 128이래. 그리고 그것도 시한부지 15고 버리겠어.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가면 내가 깨작깨작 먹으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놔. 사실 제가 시한부 선고 받아가지고 지금 식이요법 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많이 먹으면 죽는다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입만 대다가 하더라도 오해는 마시고 맛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시한부라 그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해가 없죠. 다 시한부 아니에요? 다 시한부예요. 예? 내가 가끔 가다가 노인석에 앉거든. 나도 노인이야. 65세니까. 근데 젊어 보이니까 어떤 할아버지 와가지고 이렇게 쫙 때려. 시한부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안고. 그 아픔을 얘기를 해야지. 안고. 시한부입니다. 두 번째 물어보게 되면 하여튼 128이 시한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개새끼 하면서. 하지만 하여튼 뭐 여러분 지금부터 음식 너무 맛있게 먹고 복스럽게 먹고 뭐 음식 남기면 뭐 3대가 망하니 뭐 어쩌니 남기고 버리고 조금 먹고 시작을 조금 하고 그렇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건강하려면 히딩크처럼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따구 짓 하면 빨리 죽는 거고 나는 늘 배고프다 늘 배고파야 돼. 배가 꽉 찬 적이 없어야 돼. 늘 배고파야 돼. 그래서 뭐냐면 그 배고픔을 즐겨야 돼. 내가 그 배고픔을 즐기는데 한 3년 걸렸어. 난 지금은 저녁은 이제 5시까지만 먹고 절대 안 먹으니까 한 11시, 12시 되면 꼬록꼬록 소리, 꼬록꼬록씩 안 나오면 막 때려, 나를. 개새끼 오늘 뭘 처먹었길래 꼬록 소리가 안 나? 어? 개새끼 여기서 꼬록 소리가 나야 살지, 새끼야. 뭘 처먹어서 꼬록 소리가 안 나? 나를 막 때려. 그리고 와이프가 와서 왜 그래? 이 새끼 뭘 처먹었는지 꼬록 소리가 안 나? 근데 피 검사 딱 가면요, 의사가 깜짝 놀래. 와, 20개 항목, 전 항목 만점입니다. 우리 병원의 1등이십니다. 딱 이래서. 네? 네, 그렇게. 그게 바로 우리 이제 요 오토파지하고 시트루리 요거를 이제 활성화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소식을 하고 저탄수화물 식사하고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냐면 굶어야 얘가 오토파지하고 얘가 활성화가 됩니다. 몸에 영양소가 풍부하고 편안하잖아. 그럼 제가 안 움직여.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기 있잖아. 편안함의 위험이라고. 편안하면 되게 위험해. 그래서 저는 생활 속에서 일부러 운동하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제가 그 연희 삼거리에 살거든요. 연희 초등학교 있는 데 사는데 신촌 여기 있잖아요. 연대 앞에. 거기서 내려가지고 마을 버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거장 6정거장 되거든요. 근데 제가 결심했잖아요. 어느 날. 절대 버스 안 타고 걸어간다. 오늘도 신청서 내리면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동영 공부하면서. 그럼 그게 한 이제 5,000보 정도 되거든요. 그 오늘처럼 이렇게 10시에 오지 않고 뭐 2시간 있을 때는 무조건 또 거기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5,000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걸어다녀요. 지하철이고 뭐. 그러면 한 10,000보 정도 걷거든요. 편안하면 안 돼. 편안하면 오토파지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 제품 먹으면서 그러니까 편안하면 안 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리고 운동하면 요거하고 똑같은 거야. 운동하면 에너지를 다 소모하니까 배고픈 거거든요. 운동하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충분한 잠을 잘 충분히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스트레스가 적당히 있어야 생존 모드가 작동이 돼. 너무 편안해도 안 돼. 이게 에어컨이 더웠다가 추웠다 이래야 더워야 또 그냥 몸이 살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면서 땀을 막 내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 막 추워야 또 몸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실천하는 것 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거를 실천했었는데 이게 장수유전자와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거였군 하는 거를 최근에 알게 됐죠. 그게 뭐냐면 냉온욕이죠. 냉온욕. 사우나에 10분 들어가 있다가 냉탕에 1분 들어가 있다가 사우나에 10분 들어가 있다가 냉탕에 1분 들어가. 오늘 제가 가는 날이에요. 3일 쉬고 하루 가고 3일 쉬고 하루 가고 그러는데 목욕탕 가면 다른 건 일절 안 해. 들어가자마자 샤워 딱 하고 소금 한 입 머금고 무조건 사우나 들어가서 거기 이제 빨간 불 나오는데 불 쬐는 거야. 불 쬐. 앞뒤로 이렇게 통닭구이 하듯이 불 쬐. 불 쬐. 그럼 땀이 쭉 나면 바로 옆에 냉탕이 있어요. 냉탕 들어가가지고 딱 해가지고 1분 동안 하면 또 탁 나와서 물 딱 닦고 그거만 10번. 그리고 그게 한 100분 정도. 내 건강에 지금 와서 알고 보니까 그게 혁신적인 역할을 했다. 그게 바로 요게 있는 거죠. 냉온. 그게 이 장수유전자를 활성화하고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데 결정적인 거. 그래서 이제 이 장수유전자가 뭐냐면 시트루인이라는 것인데요. 이 시루토인이라는 건데 방송에 이렇게 나왔죠. 장수유전자가. 근데 장수유전자는 뭐냐면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장수유전자 이렇게 쭉 해서 그쪽 세포 활성화되고 거기는 좀 쉬고 있고 그쪽 거기는 중지 이렇게 지휘를 탁 하는 거예요. 활성화 중지 이쪽은 쉬고 활성화 중지 쉬고 요거 하는 게 장수전자거든요. 얘가 지휘를 안 해. 그러면 그냥 세포들이 그냥 제각각이야. 이게 장수전자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장수유전자는 세포들을 전체를 관장해가지고 껐다 켰다를 관장하는 그런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장수유전자, 시루토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공장도 거기 공장 돌려 이렇게 하면 공장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활성산소 나오게 되면 또 장수유전자가 나가서 막아주는 항산화 역할도 장수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장수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물질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게 우리 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싱클레어 박사죠. 그 유명한. 요게 40대고 요게 50대예요. 이렇게. 40대. 50대가 훨씬 젊죠. 그래서 이제 그 피검사 해가지고 70가지 항목 해보니까 이 새끼보다 얘가 20살이 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싱클레어 박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장수유전자나 오토파지 이 이론을 자기 삶에 적용시켜가지고 실제로 증명해주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같이 싱클레어 박사와 같이 연구하는 사람인데 일란성 쌍생아 형이거든요, 얘가. 근데 이 사람은 신체 나이가 41세고 이 사람은 70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장수유전자를 활성화하고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이 물질을 쭉 먹게 되면은 일란성 쌍생아는 그 유전자 정보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한 사람은 이제 마구잡이로 먹고 그냥 하는 거고 여기 요 싱클레어 박사 경우는 아까처럼 소식도 하고 간헐적 단식 공복도 하고 그 사람들은 16대 8을 꼭 하거든요. 8시간 동안은 마음대로 먹지만 16시간 절대 안 먹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 9시 넘어야 아침 식사하기 시작하고 5시 되면 문 닫고
그럼 그게 딱 6시간에 8시간이거든. 그리고 5시 이후는 절대 안 먹고.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게 막 궁금하고 배고프고 11시 되면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래야만 산다 이제 하고 하니까 혈당도 툭툭 떨어지고 컨디션도 엄청 좋아지고 이제 그래서 한 건데, 쥐도 요 놈이 이제 우리 거 알파베타 감마 먹은 놈이고, 요 놈은 그냥 암 처먹은 놈인데, 이 놈은 눈깔 멀어버리고 이 새끼 눈깔 새로 나고 털도 새로 나고 정력도 좋아져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바람 피고 얘는 뭐 좆도 쓰지도 않고 그러거든. 근데 얘네들이 뭐 먹었냐면 여기 있는 요거 먹은 거죠. 요게 바로 우리 그 장수 유전자와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우리 알파베타 감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 유전자는 이제 우리가 후성 유전자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오토파지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노벨상 요시노리라고 하는 일본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요거로 노벨상을 이제 타신 건데요. 이 오토파지는 뭐냐면 스스로 잡아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16시간 이제 이렇게 공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몸에서 이제 에너지가 안 들어오잖아요.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 세포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항아리 있죠, 항아리. 항아리에다 쥐를 100마리 집어넣고 뚜껑 닫고 100일 후에 가면 한 마리만 있어요. 다 잡아먹었구나. 서로 잡아먹어가지고. 그게 오토파지예요. 먹이를 안 주고 가둬두게 되면은 세포끼리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래서 굶겨야 돼. 그럼 우리 몸 안에 쓸데없는 세포들이 많잖아요. 세포가 한 수명이 한 120일 되니까 120일 되면 세포가 이렇게 폭발해요. 팍 폭발해요. 이렇게 세포가. 그리고 그 단백질 덩어리들이 막 떠다니죠. 몸 안에.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그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은 포도당 있죠. 그럼 설탕하고 우리가 마탕 같은 거 만들게 되면 설탕하고 하게 되면 딱딱하게 굳잖아요. 포도당을 먹었다 단백질이 건더기가 떠돌아가는데 단백질하고 얘하고 이렇게 딱 합쳐져. 그럼 얘가 이제 딱딱해지니까. 당화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당뇨 환자들이 그 혈당 잴 때 이 피 뽑아가지고 재는 거 의사는 안 믿어. 이거 잴 때 막 180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 좀 전에 못 드셨구만. 이거 괜찮아. 스트레스 받았구만. 괜찮아. 그 뭐면서 당화혈색소라고 해요.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 뭐냐면 우리 몸 안에 그 적혈구가 있는데 이놈이 수명이 120살이거든요. 그럼 몸 안에서 오늘도 죽는 놈 있고 오늘 태어나는 놈 있죠. 근데 이놈이 적혈구가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옆에 있는 포도당하고 딱 한 번만 결합을 해요. 2번 결합하지 않아요. 딱 태어났을 때 자기의 주위에 있는 포도당하고 한 번만 결합을 해요. 그게 당화된 거예요. 포도당하고 단백질하고 결합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얘가 수명이 120일이니까 오늘 피부를 뽑아가지고 그 포도당 붙은 걸 쉬면은 어제 붙은 놈이 있고 그제 붙은 놈이 있고 오늘 붙은 놈이 있고 119일 전에 붙은 놈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딱 평균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120일 평균 혈당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속여도. 그래서 의사는 다른 거 절대 안 믿어요. 당화혈색소만 믿죠. 그 당화혈색소가 6.5가 정상인데 저는 이제 한 5.1, 5.2, 5.7 요 정도 나오니까 완전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사가 오히려 조금 좀 더 드시고 살 좀 찌시라고 할 정도로 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당화혈색소인데요. 그래가지고 이 오토파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몸 안에 이제 얘가 우리가 이제 먹을 걸 이렇게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세포가 그냥 쥐가 항아리에 있는 자기 동족 잡아먹듯이 잡아먹는 거야. 그냥 애미애비가 없는 거야. 눈깔 돌아가는 거야. 굶었는데 애미애비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굶었어, 지금. 그리고 딱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형을 잡아먹을까 딱 그랬더니 이 맞박에 뭐라고 써있냐면 엄마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나도 보니까 여기 엄마 이렇게 써있고 유전자가 같다는 거지. 너도 엄마 출신이야? 나도 엄마 출신이야. 그러면 아직은 너는 잡아먹지 못하겠어. 근데 딱 보니까 이거 엄빠 이렇게 써있는 거야. 이 새끼 뭐야 이거. 유전자 돌연변이 된 거. 엄빠 이렇게 써있는 거야. 이건 같은 엄마 출신이 아니네. 그럼 얘를 잡아먹자. 그래서 오토파지를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같은 유전자가 아닌 거를 다 잡아먹게 돼요. 그 세균은 같은 유전자가 아니죠. 딱 들어왔는데 찌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넌 뭐 하는 새끼야? 저 새끼는 엄마 자식이었는데 저건 의붓 자식이라도 되는데 얘는 찌빠야? 야, 얘 먹자. 와가지고 다 잡아먹는. 그게 오토파지야. 오토파지는 잡아먹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유전자가 같지 않은 엄마 출신이 아닌 것들 다 잡아먹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암세포 싹 잡아먹고, 그 다음에 몸 안에 있는 세균 싹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 폭파된 그 단백질들 있죠. 걔네들이 이제 막 그 건강을 해치잖아. 걔네들 청소 싹 하고. 그러니까 오토파지를 그 공복 16시간을 하게 되면은 자고 일어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청소가 싹 돼 있고, 어제 들어와 있던 엄빠 이런 새끼들 다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 저기 또 찌빠도 이게 다 잡아먹고, 응? 뭐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와가지고 리크루팅 하는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어서 이 새끼가 그냥, 응? 너 어디야? 저 송내 이래야 되는데 상내? 이 새끼가 우리 잘못된 새끼네. 야 이거 죽여, 이거 상내래 이 개새끼가 죽여. 이렇게 하는 게 오토파지 쉽게 이해가 됐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막 배불리 먹고 그러면 오토파지가 안 되는 거야. 얘가 배고파야 뭘 잡아먹는데 배 터지게 처먹고 저라고 해서 처먹고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처먹고, 그 다음에 짚어먹고 족발 뜯고, 그 다음에 과자 처먹고 그러면 몸 안에서 영양이 넘쳐. 영양이 넘치는데 뭐 잡아먹고 있어. 비쪽 굶어야 잡아먹지. 그래서 그거를 생존 모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수하려면 생존 모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파지를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낡거나 손상된 조직,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노폐물들 다 이제 잡아먹는 거고, 그 다음에 세포 건강 유지, 에너지 재활용.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걸 안 주니까, 이제 약간 유통기한 좀 지난 거라도 먹어야지. 예? 싱싱한 거를 안 넣어주니까, 이게 보니까, 여기 유통기한 3일 지난 거 있어요. 야, 얘들아, 여기 유통기한 3일 지난 거 있다. 이거 먹자. 배고프니까 처먹는 거지, 배부르면 그거 안 먹지. 그러니까 그냥 배부르게 뭐를 계속 넣어주게 되면은 몸 안에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좀 재활용해서 먹고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지, 이렇게. 그게 이제 오토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굶어야 무조건 이렇게 굶어야 이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만 마리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음식을 이렇게도 줘보고 저렇게도 줘보고 거기에 좋은 영양소도 줘보고 했는데 다 비슷해. 근데 딱 한 가지, 식사를 딱 제한해. 식사를 마음대로 처먹는 게 아니라 딱 주는 양만큼만 탁탁 줬더니 얘가 그냥 수명이 20%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실험으로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소식을 하면 수명이 20% 늘어난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이렇게. 근데 그 소식을 하게 되면은 뭐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거냐면 아까처럼 이 장수 유전자하고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싱클레어 박사가 복용하는 보충제 NMM,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게 우리 상추나 아니면은 브로콜리 이런 데서 추출한 거거든요. 우리 거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메트포르민, 얘가 당뇨약이야. 당뇨약을. 이게 아스피린은 없고, 베르베닌이나 피세틴, 레즈베라톨, 스퍼미딘, 알파포리산, 우리 거 다 들어있어. 100% 다. 이런 것들이 아까 그 야채에 들어있는 것들이고, 비타민류 다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PC 오일, 오메가3 이런 것만 우리가 없어, 이것만. 그러니까 여기서 메트포르민 약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있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 게 바로 종합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설명하면 진짜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고, 장수 유전자와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그런 물질들이 가득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제품의 이제 위대한 게 뭐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은 야채나 컬러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게 그 무농약을 해가지고 유기농으로 한 거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농약 막 치면서 하게 되면은 이 식물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처럼 배부른 식물이야. 그냥 적을 다 죽여주니까 얘가 그냥 아이고 내 인생 편안하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막, 뭐 대표 사업자님이나 저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야 그냥 그 내성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식물이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뭐 약도 안 쳐. 그랬더니 벌레가 와가지고 그냥 다 그냥 갉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물 입장에서는, 발이 달리면 저쪽으로 도망이라도 가겠는데, 그냥 식물은 가만히 있잖아. 그냥 햇빛이 막 들이다 내리쬐. 그러면 그냥 자외선이 나오면서 그냥 활성산소가 겁나 많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냥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식물이 그냥 궁여지책으로 나를 갉아먹는 그 새끼가 한 입만 처먹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막 만들어내,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에 와가지고 그 새끼가 딱 한 입 물었더니 이빨이 그냥 다 빠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가가지고, 야, 저 식물 먹지만 나 이빨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뭔가 물질을 이렇게 막 만들어내죠. 예. 그게 유기농 원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농약 치고 그러면은 벌레들이 안 먹고 이러니까 얘가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책도 썼는데, 너무 깨끗한 사람이 오래 못 살아. 막 집에 가면 막 소독 다 하고 딱 하고 세균이 없어. 세균이 없으니까 아까 그 농약 친 깻잎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그 세균이 들어와야 뭐 비상연락망도 막 하면서 막 방어태세도 하는데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생존 모드가 작동이 안 돼요. 굉장히 나약해져. 이렇게. 그러니까 병치레도 좀 하고 감기도 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균도 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이러면 세균이 들어오면 비상 걸려가지고 긴급 조치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깨끗하니까 이게 안 해, 몸이. 그러면 이게 안 건강해. 너무 깨끗한 여자, 너무 깨끗한 남자하고 사귀지 마. 오래 못 살아. 이 여자가 너무 깨끗해. 막 너무 까딱스러워. 이렇게 탁탁탁 닦고, 막 손도 여러 번 닦고, 그러고. 대시오 가보시오. 네. 왜? 좀 있으면 죽으려냐. 너무 깨끗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하다가 땅에 떨어졌어도 그냥 털어가지고 주워 먹었잖아. 지금 같은 주워 먹으면 막 큰일 나지. 그걸 주워 처먹고 해야 이렇게 오래 산다니까. 그러니까 식물도 마찬가지야. 식물도 그래서 농약 치고 이런 게 왜 나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얘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물질이 우리를 살리는 항산화 물질인 거죠,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사막에서 햇빛 쨍쨍 빼고 있는 선인장에 들어있는 어느 성분. 그거는 진짜 좋은 거. 왜냐면 햇빛이 엄청 세잖아. 그러니까 그 선인장 안에 항산화제가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 그게. 그래서 자연산이 좋은 거야. 예? 인삼은 농약 겁나 치잖아. 근데 자연산은 작년에는 그냥 개 뜯기듯이 뜯겼고, 다 뜯어가 눈탱이 밤탱이 되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살았는데, 올해 나오니까 또 그 새끼 올까봐 거기다가 독약을 확 뿌려. 그래, 그 새끼가 한 번 탁 물더니 이빨이 확 빠지니까 가가지고, 야, 가가지고, 그거 너 인삼 먹으면 이 새끼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가 100년을 살아. 인삼이. 그러니까 100년 동안 그냥 별의별 짓을 다 겪으면서 살기 위해서 그냥 이상한 물질들을 막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산삼이 되는 거죠. 우리 거는 그러한 물질로 만들어졌다 이거죠. 우리 거는 그래서 신현정 박사님이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다 농약 주고 유기농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으니까. 반대로 동물에게서 나오는 영양소, 우리 거 이제 단백질 같은 거 유청 단백질인데, 그런 거는 스트레스 받은 동물은 또 안 돼. 스트레스 받은 동물은 완전 면역이 다 무너지면서 개판되는 거예요. 식물은 스트레스 받은 식물이어야 되고, 유기농이어야 되고, 동물은 스트레스 받지 않은 자연 방목한 것이래야 되고,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설탕과 과당이 죽음 부른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진짜 절대 먹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이게 왜 설탕을 먹지 말아야 되냐? 간단하게 장수 유전자를 무력화시키고 오토파지를 무력화시킨다. 그래서 질병이 오게 하고 수명을 단축하고 노화를 촉진한다. 이렇게 다른 것도 있지만
쉽게 그렇게 풀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프로틴 있죠. 우리 프로틴. 프로틴은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게 물이고요. 64%가. 그 다음에 이제 20%가 이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백질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저장이 안 돼요. 단백질은 어제 먹은 거 오늘 쓰고 그런 게 없어. 단백질은 저장이 안 돼. 탄수화물은 저장이 돼. 어디? 간에 가서 지방간 된단 말이에요. 지방간. 그러니까 간에 지방이 쫙 쌓였다가 그래서 과일이 옛날에는 엄청 좋은 거였어. 왜냐면 그 못 먹는 시기에는 과일을 먹으면 간에 지방이 쌓였다가 내가 쫄쫄 굶을 때 그 간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고 포도당을 뇌로 보내주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제 당뇨 환자 출신이라 잘 아는데 자기 전에 혈당 재봤더니 80 나왔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재보니까 130 나왔어. 자면서 하나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혈당이 진짜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50이 올라간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참 의문이죠? 밤에 안 먹었는데 어떻게 혈당이 50이 올라가지?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자는 동안에 그래서 당뇨 환자는 간이 나쁘면 공복 혈당이 좋아질 수가 없어. 간이 나쁘면.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이제 잠을 푹 자지 못하고 막 개꿈 꾸고 막 개한테 물리고 막 이런 꿈 있잖아. 막 담장 올라가는데 밑에서 막 귀신이 막 땡기고 이렇게 하잖아. 그냥 자면서 뇌가 막 들어가. 그러면은 이 뇌는요 포도당만 쓰거든요. 기억해 놓으세요. 뇌는 뭐만 쓴다고? 포도당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정지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때 간에서 지방 있죠? 지방을 막 분해를 해가지고 뇌에다가 포도당을 막 보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 때 편히 못 자고 막 개꿈 꾸고 막 설잠 자고 막 잤는데 또 귀신이 막 눈깔 파고 막 정기고 막 당하고 개가 막 물고 이러면 뇌가 밤새도록 살아있죠? 그러면 그냥 포도당 수치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왜? 뇌가 죽으면 안 되잖아. 뇌가 지금 막 포도당 엄청 쓰니까 간에서 막 분해해가지고 올리는 거지. 그래서 아침에 딱 집어보니까 오씨 혈당이 130 나와버리는 거지. 그런 게 공복 혈당이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단백질은 체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치명적인 역할을 가져오게 되는데 심혈관절은 60% 높아지고요. 암 발병률 32% 높아집니다. 무슨 단백질을 근육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단백질 안 먹으면 그냥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단백질은 보관이 안 돼요. 오늘 먹을 거 오늘 쓸 거 오늘 넣어줘야 되고 내일 쓸 거 내일 넣어줘야지 오늘 왕창 넣어주고 일주일 쓴다 그게 안 돼.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그게 돼. 단백질은 안 돼. 단백질을 매일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이제 막 피곤하고 쉽게 지치고 이게 이제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되면서 효소가 잘 만들어져야 몸 안에 이제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되는데 효소가 안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량이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제 이 근육의 20%가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 이제 근육이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 노인네들 한 번 넘어지면 막 죽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한 번 넘어져서 그냥 1560억 남기고 돌아가셨잖아. 그냥. 너무 많이 남겨가지고 아주 그냥 환장하고 있어 지금. 100살까지 산다고 서로 약속하고 막 그래가지고 100살까지 살면은 100살쯤 가가지고 상속 생각하자고 그랬는데 배낭간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 근육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큰일인데 근육이 한 20%가 이 단백질이죠. 근데 단백질은 저장이 안 된다고 그랬죠. 매일 먹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털, 손톱, 피부 이게 다 문제가 옵니다. 이게 케라틴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다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머리털이 있잖아요. 이게 손톱, 발톱, 피부 이런 게 전부 피부의 70%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무조건 필수인 거야. 단백질은 아까 장수 유전자나 오토파지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냥 이 단백질은 안 먹어주면 그냥 죽는 거야. 왜? 그냥 보관이 안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도 뚝뚝 떨어져. 이 면역 물질인 면역 글로불린 만들기 다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막 부종이 생겨. 부종. 그 아프리카
그 애들 이렇게 뭐 도와주는 그런 거 있잖아. 뭐 김회장가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애들 막 삐쩍 말랐는데 배만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게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이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혈액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삼투압이 낮아져가지고 피가 물을 잡고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물이 빠져나가서 붓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필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하고 동물성 단백질하고 비율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대개 이제 동물성 단백질 우리 게 70%,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 30%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 동물성 단백질 70%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유에서 유청 단백질이거든요. 유청 단백질인데 그 유청 단백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풀어가지고 하니까 아까 말한 식물로 말하면 이제 유기농 식물하고 같은 개념이죠.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 섭취하는 방법은 이제 물에 타서 이제 마시면 됩니다. 물에 타서 이제 마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좋다. 찬물은 무조건 엉겨버는 성격이 있으니까 따뜻한 물이지 뜨거운 물은 안 된다. 따뜻한 물은 한 40도 정도 되는 거고 뜨거운 물은 한 60, 70도 정도 되는 거거든요. 뜨거운 물을 넣게 되면은 많은 성분들이 이제 되게 60도 이상에서 파괴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찬물로 먹는 것보다는 보태똥 땐 찬물로 먹으면 총살시켜버린다고 그랬죠? 찬물로 먹으면 건강이 엄청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이 앞으로 굉장히 나빠질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너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카페 가서 저는 이제 따뜻한 거 뭐 녹차 라떼 이런 거 먹거든요. 따뜻한 거. 그리고 이제 거기 따뜻한 물 한 3번 정도 먹어요. 그 아가씨가 뭐 붕어야 뭐야 이 새끼는 그러면서 따뜻한 물 녹차 라떼 하면 반 정도 먹고 가지고 따뜻한 물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면 딱 먹고 또 반 정도 먹고 따뜻한 물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면 속으로 이 붕어야 뭐야 이 새끼는. 근데 따뜻한 물이 좋다고 그랬죠? 네, 따뜻한 물을 먹으면 바로 피가 이렇게 엉겨불었던 피가 풀어져요. 일 나누니까. 그리고 체온이 거의 뭐 1도 정도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럼 이제 올라갔다가 또 물이 식으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또 따뜻한 물 또 마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256세까지 살았던 리청원 씨는 하루 종일 그 구기자차를 그냥 아예 그냥 대놓고 드셔서 256세를 사시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유에 타서 먹는 건 좀 그렇다. 이렇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 달간은 2배로 섭취해야 된다. 로딩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마중물 개념을 해가지고. 아주 건강한 사람은 1번, 준건강인 2번, 약자는 3번 이렇게 먹는데 자신의 체질과 컨디션을 봐가면서 섭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전 반응이 있는데 단계적으로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한꺼번에 막 욕심내지 말고 호전 반응을 잘 숙지해야 되고요. 호전 반응이 심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되고 호전 반응 심한 경우는 일시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하고 섭취량을 확 줄여서 점증적으로 섭취를 해야 되고 어려울 경우는 격일로 섭취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 거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46가지의 유기농 원료들로만 만들어가지고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 안에 약간 이제 또 뭐 이렇게 꼬샥꼬샥하게 하는 그런 나이아신 성분이나 이런 게 있지요. 근데 그런 거에 좀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유에 타먹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한국인들 중에 한 75%가 우유 안에 있는 이 락타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찬 우유 먹으면 설사가 쭉쭉 나죠. 저도 찬 우유 먹으면 설사 확 나거든요. 왜냐면 저도 락타제가 없는 한국인 중에 75%가 락타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우유에 타서 먹는 것보다는 그냥 따뜻한 물에 타 먹는 게 훨씬 좋다. 왜? 75%의 사람들이 락타제가 없기 때문에 따뜻하게 먹든 차게 먹으면 그냥 바로 설사로 가는 거고 따뜻하게 먹어도 약간 좀 배가 부글부글 될 수가 있으니까 맹물로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 지금 책 쓰는 중인데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6월달 말까지 제가 정리 다 해가지고 요거 좀 업그레이드 좀 더 해서 좀 순서도 바꾸고 해가지고 이해 잘 되시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우리 제품은 첫째 따라합니다. 장수 유전자와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영양소
그래서 오토파지가 뭐냐 그러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항아리에 쥐 100마리 넣는데 뚜껑 열어봤더니 다 잡아먹고 한 마리밖에 없어. 그게 오토파지야. 그러면 얘가 너는 겁나 많이 처먹어가지고 오토파지가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장수전자는 뭐냐 그러면 아까 오케스트라.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을 이렇게 지휘하는 게 장수전자인데, 얘가 망가지게 되면 지휘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아까 싱클레어 박사나 그 연구팀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게 바로 무병장수하는 비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물질 46가지가 우리께 완전 유기농으로 다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거는 비타민 미네랄 종합제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